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1670-6651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채무를 쭉 정리하고 난 후에 보증인 있는 채무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햇살론이나 사익돌,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는데요. 이 보증인들은 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기관들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따져보면 채권자, 나, 보증인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못 갚으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거죠. 이 경우는 개인회생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채무는 이름은 비슷한데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채권자, 나, 보증인의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나의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대보증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IMF 때 기억나시나요? 당시 보증 잘못 썼다가 말 그대로 망했던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IMF가 1997년이니까요. 오래전이긴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워낙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금융기관에서의 연대보증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8년 6월 달부터 은행,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먼저 폐지했고 2013년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건 금융기관의 문제이고요. 개인들 사이에서 연대보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이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겁니다. 이제 개인회생에서 이 연대보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앞에서 채권자, 채무자, 나의 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해당 연대채무는 전액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보증을 서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든 개인 파산을 하시든 또는 채무를 변제하시든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부분 일반 개인에 대한 채무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불가능하신 경우가 많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께서 연대보증인에게 개인회생을 한다고 알리시고 같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방안이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나의 순서에서 내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채권 누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채무입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는 본인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기억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채권 누락이 발생합니다. 연대보증을 하셨던 채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 누락이 발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분은 아내분과 함께 개인회생을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남편분 개인회생을 진행했고요. 소송도 여러 건 있었고 채무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개인 채무도 다수 있었고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채무는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대보증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셨던 겁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누락된 채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요. 그리고 아내분의 개인회생을 준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공정증서라고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공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설명해 드리려면 복잡하니까요. 간단하게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분께서 본인의 채무라고 공정증서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남편이 연대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던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정증서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으로 관계자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의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리인 등을 기재하는 페이지인데요. 채무자 칸에는 아내가 기재되어 있었고요. 주황색 연대보증인으로 남편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남편분의 신청서는 접수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내분 신청서 준비하다가 말고 바로 남편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추가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채권 추가를 하게 되면 까다로운 법원에서는 변제율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접수했던 변제 계획안의 변제율보다 이후에 변제율이 낮아지는 걸 법원에서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다행히 남편분의 사건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 접수하고 바로 수정본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내분께서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제가 연대보증인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해당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요. 남편분은 꼼짝없이 해당 연대보증 채무를 전액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재신청했을 때의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대보증인 이슈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그건 개인 채권자에게 하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본인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채무를 찾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채권 누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 누락이 발생하면 방법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